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들 박사 유쌤입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문자로 신청해 주신 썬님의 신라젠 비중은 30%, 매수가는 7,680원인데 일단은 신라젠 상당히 과거의 내용을 체크를 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또 쪽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종목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죠. 자, 보시면은 개인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 보시면은 문자로 이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작성을 해서 010-4080-9528로 보내주시면은 확인을 해서 주말에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들 하나하나 다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썬님의 신라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신라젠도 관련해서 이 종목 상당히 좀 아쉽긴 하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명만 들었을 때. 근데 그래도 우리 또 보유하신 분들이 또 더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젠 간단하게 종목 소개를 한다면은 많진 않죠.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바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설립이 돼서 코스닥 시장에는 2016년도에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 소개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회사 여기 눌러도 나오지도 않아요, 내용도. 그래서 이 핵심 기술 하나 살펴볼 텐데, 자, 핵심 기술 보시면은 바로 솔브 플랫폼 관련해서 페사팩, 이 페사팩이 상당히 이전에 이슈가 좀 됐었죠.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2019년도에 이 팩사백 간암 환자들에 대한 임상 실험이 실패를 하면서 과거에 큰 낙폭을 보였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신라젠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주가 조작 논란이 좀 심했죠.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팩사백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다가 실험이 또 실패로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셨겠죠. 아마 한강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2020년도 5월에는 전 임원들의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로 인해서 즉각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이때 당시에 20년도 5월에 쭉 이제 거래 정지가 이어지다가 작년 10월에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기업의 주요 플랫폼을 좀 봐야겠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솔브 플랫폼 관련해서는 이 팩사백이 좀 유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팩사백 관련해서 백신이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제조합 구성으로 암세포 내에서 증식하고 있는 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고 암세포 파괴 과정에서 체내 면역 반응 촉진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이 팩사백은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주요 약품 등을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주요 플랫폼 보시면은 기부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쉽게 말해서 정맥 투여형 항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맥 주사 시에 효능 유지와 투여 농도를 또 감소를 시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신에 투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전이암 등의 직접 약품을 전달 가능하며
전달이 가능하며 반복 투여가 또 가능하므로 항암 효능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이염 등의 특히 장점이 크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최근에 뭐 나온 내용들을 또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파이프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항암제 관련한 임상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임상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설명 하나 또 드릴 게 바로 요 BAL0891, 바로 고형암. 요게 지금 임상 일상을 뭐 진행 중이긴 한데, 뭐 임상 수행국가 보시면은 뭐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이제 2월과 5일에 바로 미국의 ASCO, 바로 임상종약학회가 열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연구자 회의를 또 개최를 했는데, 이 BAL0891에 대해서 미국의 주요 연구자와 연구 진행과 병용 연구 등 추가 임상 시험에 대한 의견을 뭐 공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이 BAL0891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인산화 효소를 또 저해하는 이중 인산화 효소 억제제로 4월 13일에 이제 시작처로부터 해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그런 이제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도 관련해서 뭐 TTK, 뭐 PLK1을 개별적으로 저해하는 항암제 개발은 또 외국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둘을 뭐 동시에 뭐 저해하는 기전은 이 BAL0891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내용은 기사를 조금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기사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사를 좀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오지만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서울대병원과 뭐 세브란스 병원 두 곳에서 임상 일상이 진행되며, 미국에서는 뭐 병원 네 곳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신라젠 이제 향후 단독 이제 요법뿐만 아니라 병용요법, 그리고 삼중 음성 유방암, 그리고 위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안전성과 효능 등을 또 평가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임상 이상까지 좀 이어져야 좀 좋은 결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약 관련해서는 임상 이상부터 해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임상 일상보다는 이상까지 갔을 때, 그럴 때 좀 더 좋은 뭐 결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의 영향력은 임상 이상부터 기대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또 드린다면은 이거 이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항암제에서 MCI와 항암 바이러스를 통한 항암 치료 옵션 후기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뭐 한국과 미국은 미국 R&D 뭐 총괄, 그리고 CMO, CRS 임상팀이 뭐 참여를 같이 또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바로 SJ600 요거죠. 요거 SJ600 고형암, 요거 관련해서도 내용이 조금 있긴 한데 최근 내용인데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뭐 지난 9일에 정맥 주사형 항암 바이러스, 요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거 핵심 기술 기준에서 기부 플랫폼이 요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정맥 주사형 항암 바이러스 연구 개발과 비임상 효능 확인을 주제로 해서 학술 웨비나를 뭐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지난 9일에. 그래서 종양에 직접 주사해야 하는 기종 항암 바이러스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맥 주사로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는 SJ600 요거를 뭐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또 암세포를 감염시키고 사멸시키는 것을 또 방해하는 중화항체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는 뭐 이제 반복해서 투여해도 여전히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관련 이제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 추가적으로 더 임상이 이것도 진행이 돼야겠죠. 아직 전임상이기 때문에 임상 1상과 2상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임상 1상이 딱 끝나고 나서 뭐 수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이거 관련해서 SJ600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바이러스가 뭐 암세포를 뭐 감염시키고 사멸시키는 거, 요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지난해 SJ600의 전 임상을 또 마무리한 상태로 이 패사박의 경우 신장암 환자를 또 대상으로 해서 임상 2상에 대한 결과 분석이 뭐 올 3분기에 또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또 보시면 되고, 자, 요거 관련해서는 이거죠. 방금 패사백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거 패사백 관련해서 심장암 요게 지금 이상 관련해서 첫 번째 환자에 뭐 투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신장암 그리고 패사백 관련된 전립선암, 지금 이상을 진행 중인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패사백 관련해서 심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이 두 가지가 지금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데, 요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상이기 때문에 주가에 또 파급력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신장암 요거 관련해서 패사백 신장암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뭐 3분기 정도의 결과가 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비슷한 시기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 전에 나오던가. 그래서 요것도 지금 임상을 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이 신장암과 전립선암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정도의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일상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수출이 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이런 고형암이나 폐사백 관련 고형암 이런 것들, 대장암, 흑색종은 1분기가 아니라 임상 이상과 임상 이상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상까지는 좀 와야 주가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이 상당히 조금 아쉽긴 하죠. 실적을 보시면은 제약바이오들이 다 안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사고 싶다면은 그래도 실적이 그나마 좀 좋은 종목들,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 위험하죠. 상당히 5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자본 잠식의 가능성도 내년부터 올해부터 해서 있죠. 그래서 분기 실적을 조금 보면은 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죠. 매출액이 좀 8억에 영업이익은 39억 적자. 여기서 설명을 한 가지 드릴 텐데, 자본 잠식 기준에서 자본금과 자본 총계를 기준했을 때 자본 총계가 자본금의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2년 연속 이어진다면은 이전에는 22년도 10월 이전에는 바로 상장 폐지에 자격이 됐는데,
조건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22년도 10월 이후부터 해서는 심사에 들어가요.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기준에서는 자본 잠식의 가능성도 올해는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본 잠식이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 총계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죠. 그래서 자본 총계가 자본금 이하로 떨어지면서 50%면은 자본 총계가 뭐 250억 정도가 된다면은 충분히 자본 잠식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화면에다가 저장을 좀 해놨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뭐 코스피는 2년 연속 자본 잠식 50% 이상, 거기에 매출액은 50억 미만, 그리고 코스닥이죠. 신라제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2배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상, 여기에 자기 자본 10억 미만, 그리고 자기 자본 50% 초과 세전 손실, 추가적으로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이것도 해당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보시면은 상당히 연간 기준에서 그래도 22년도에 10억을 넘었네요. 다행히. 30억을 넘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해당이 안 되겠죠. 2년 연속 매출액 30억 미만. 그리고 자기 자본 50% 초과의 세전 손실, 영업이익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자기 자본 50%면은 자본 총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본 총계의 50% 미만의 영업이익이 손실한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실질 심사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2배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공략을 또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기술통내 상장 기업이면은 그래도 뭐 상장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은 이 실적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러울 만한 부분은 아닌데, 신라제는 기술특례 상장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실적 기준에서 우려스러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뭐 기술적으로 또 살펴봐야겠죠. 실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뭐 신용 물량은 뭐 적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기술적으로 기준에서 살펴본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이죠.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올해 3월 16일에 저점을 내일 정도에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을 이탈한다, 5,000원을 이탈한다면은 최소 절반은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률도 상당히 지금 크시겠죠. 손실률을 좀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매수가가 7,680원. 비중도 작지 않죠. 30%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7,680원. 현재가 기준에서는 5,140원. 33%의 지금 손실을 또 보고 계시죠. 이게 지금 투자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손절을 하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점을 이탈한다면은 최소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전량 정리해서
더 좋은 종목, 지금 공략할 만한 종목이 제 눈에는 들어와 있는데 참 그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좀 아쉽게도 정혜연으로 오신다면은 종목을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있죠. 또는 정혜연이 뭐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뭐 히든 종목이나 탑픽 종목 기준에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정혜연으로 오신다면은 제가 정확하게 전략을 좀 체크를 해서 전량 정리해서 충분히 뭐 30%의 손실을 만회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지금 제 눈에 한 두세 개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혼자 대응하기 힘드시면은 오세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제가 충분히 손실 만회할 만한 종목, 지금 공략하기에 정말 적기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방송에는 가져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연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종목을 지금 추천을 좀 해드릴 거니까, 손실 만회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오시면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절대 사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계속 하시다 보면은 결국엔 물리는 시간이 상당히 또 길어지고, 그러시면은 상당히 또 힘드시겠죠, 멘탈적으로. 7,680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당시 2022년도 뭐 11월에서 12월 사이, 이때 당시에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7,680원이면은 뭐 한 벌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분할로 해서 한 번 또 추가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이 종목 이렇게 3월 16일에 저점을 이탈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혹시라도 전량 정리할 그런 또 마음가짐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더 좋은 종목, 충분히 30% 이상 손실을 만회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 지금 공략을 지금 정의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종목으로 해서 한번 손실을 또 만회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최소 5,050원을 이탈한다면은 최소 절반 정리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2분기 이제 3분기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그때에 의해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반등이 나올 만한 차트의 흐름은 아니에요.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갑자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 여기 말씀드렸듯이 파이프라인 기준에서 이거에 대해 관련해서 모멘텀이 나오기 위해서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기는 3분기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게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다른 뭐 모멘텀이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가가 7,680원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르지 마시고, 혹시라도 지지가 된다, 5,000원 이상에서 지지가 되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6,500원하고 7,500원 사이에서 웬만하면은 정리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분할로 해서 계속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모멘텀이 뭐 강하게 나온다, 7,500원을 돌파한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6,500원부터 해서 분할 매도 계속 절반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때 이후부터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그때 확인을 해서 다시 영상으로 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라젠이라는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전략까지 해서 함께 잡아드렸고, 모멘텀 체크를 좀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체크를 하셔가지고 2분기부터 해서 3분기까지의 모멘텀 기대를 하면서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신라젠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